레이저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차트 하신 거를 보고서 굉장히 제가 임프레시브하게 보시고, 야, 그 실력들이 굉장히 일치월장해 주셨구나. 아니면 원래 좋으셨는데 기초반을 들으신 건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단 한 분 한 분씩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는 걸 하시고, 그 다음번에 제가 코멘트를 써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쉐어링이 나와요. 근데 거기 쉐어링에 제가 모든 사람이 이제 스타트할 수 있는 걸 나중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파워포인트 몇 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랑 이제 같이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차트라는 거는 가격의 이제 방향을 우리가 예측한다고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실 때는요. 어 주식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정말 새롭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를 뭐 누구한테 들어서 전혀 생각 없이 들어가고 샀는데, 우리가 이제 마켓 트렌드도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마켓 트렌드 쪽에서 배우는 이 SPY, QQQ, IWM 세 개가 있지만은, 걔네 왜 내 개별적인 주식이 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냐?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거는 이미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거는 횡보냐? 시장은 내려가는데 내 거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항상 시장하고 내 거하고 같은 이 트렌드를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스러워 하시거나 유혹을 받는 시점이, 이 회사는 내려가는 트렌드예요. 엄청나게. 근데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유혹이에요. 왜? 과거에 굉장히 빅 네임이었기 때문에, 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다우존스의 뭐야 그 다우 스토리에서 본 것처럼 정말 클리어한 리버스가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야 되는 포인트고, 이게 어디서 우리가 얘기는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클리어하게 정말 리버스한 트렌드가 나와줘야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발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불행히도 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가게 돼요. 굉장히 오래 가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퀘스천을 던져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차트에서 배우는 거고, 또 하나 또 차트에서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못 샀어요. 얘가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와서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눈독을 들였던 이 지점까지 내려와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그대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오려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요때도 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러다 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언젠가는 저 하늘을 뚫고 놀러 가고 있고, 내 마음은 여기서 샀으면 어때, 여기서 왜 못 샀을까 하는 아주 극심한 후회감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돼요. 시장이 차트라는 게. 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분석의 기본은 선이에요. 수평선, 채널, 이동평균선. 수평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선, 그리고서 저항선이죠. 이게 지금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글이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게 이해를 해주세요. 채널은 우리가 했을 때 하나의 지지선이냐, 아니면 상승해서 그 저항선에 있어가지고 여기 폭을, 동일한 폭을 가지고 하는 게 채널이고,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리그레션도 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볼린저도 있어요. 볼린저. 이거는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널이 약간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서 캔틀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약간 좀 고급반이에요. 요거는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가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있어 지금 무브먼트를 보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것 따라 보려면 보통 20일, 50일, 89일, 200일을 보는데 20일은 한 달, 50일은 원쿼터, 200일은 1년으로 보는데 요 중간에서 가장 반등하기 좋은 숫자가 레이저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89일이더라. 그래서 89일을 어디서 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써보니까 89일선이 가장 스테이블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케이스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의 기본을 정말 단순한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주식을 모르는 친구한테 야 차트를 봐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 어려운 얘기, 제가 하는 것 같이 뭐 이 차트가 뭐 가격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면은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단순하게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단. 정말 이제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얘는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계단인데 이거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계단이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 계단이 지금 이렇게 폭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5분 차트, 1분 차트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얘가 5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서 얘가 뭐 한 달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어요. 1년까지는 잘 한 달일 수도 있고 일주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얘가 위클리 차트다 싶으시면은 일주일에 여기에 해당하는 애는 이만큼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이니까 여기서 이게 하루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하루라고 그러면은 얘를 1시간으로 또 나눠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1시간이든 몇 분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이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계단이 요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도 이제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이제 이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이 플립이 돼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차트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차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가격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계단처럼 여기서 막 올라가는 하나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도 올라가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게 하루짜리냐 언제까지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 밑에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게 지지선이겠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이게 지지선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사람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 올라가는 건 아주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려가는 거는 반대로 이 위를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죠. 얘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게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사람이 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눌러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슨 뭐 이제 그 뭐가 되든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걸어가면서 사람이 여기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걸어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려고 여기가 좀 해가지고 점프를 쭉 했는데도 그냥 머리를 탁 치면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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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돼. 이게 다운 트렌드인 거예요. 아주 쉽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주식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봤더니 트렌드가 있더라. 제가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프라이머리 트렌드가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라이머리 트렌드가 있고 마이너 트렌드가 있고 인터미디엇 트렌드가 있더라. 요게 차트예요. 요게 차트. 그러면은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 하면은 자, 요거는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지지선을 그리는 거하고 좀 다른 데 있어요. 이제 많이 아시겠죠? 가격 움직임, 거래량 변동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차트 가격 분석 쪽으로 보면 여러 개 이거는 얘네는 어디냐 있냐 그러면은 차트 가장 가운데서 이 가격 움직 계단에서 계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얼마만큼 얘가 계단을 한 걸음씩 빨리 갔냐 아니면 뛰어갔냐 점프하다가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옆으로 떨어져 난간이 부서져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을 했냐 이런 거를 봐주시는 게 차트에서 가격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이란 뭐냐 말 그대로 얘가 움직인 이게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뭔가에 무슨 식을 써가지고 식을 만들고 뭘 검증을 해서 만든 게 기술적 지표예요. 여기는 다 식이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는 사실 피보나치는 단순 그 피보나치의 그 골든 레이저 황금 비율을 갖고 한 거고 여기도 식이 있고 여기도 뭐 식이 있고 뭐 이런데 얘는 식 없어요. 얘도 식 없고 피보만 식이 있고 이동 평균선은 뭐 그냥 단순 평균이죠. 하지만 무브먼트 있어가지고 얘 트렌드를 보는 거라 그러면은 기술적 지표는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걸 어떤 식을 써가지고 RSI, 슬로우 스틱에서 맥D 아니면 ADX 이렇게 하고 기술 거래량도 식을 써가지고 OBB 그리고서 차이키 머니 인플로 이거는 언밸런스 발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변동성은 ATR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다 할 거냐? 아니에요. 기술적 지표도 이제 오늘 아마 커버를 못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차트 패턴 있겠지 할 텐데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게 더 정확해. 우리는 사실 여기 분석하는 거가 더 중요시 되는 게 더 맞습니다. 초보 레벨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났던데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리딩 인디케이터. RSI가 슬로우 스토캐스틱하고 OBB는 리딩 인디케이터예요. 후순위 지표, 맥D, 이동평균선 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얘가 움직일 때 얘는 뭘 하는 거냐? 컨펌을 하는 거예요. 컨펌. 아, this things happens, this trend happens, then confirm it. 하면서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리딩 인디케이터는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아 이게 이렇게 가니까 그 넥스트 페이즈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높은 확률을 가지고 보는 probability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딩 인디케이터하고 레깅 인디케이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리딩 인디케이터는 가격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전에 여기가 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팔어 여기가 탑이니까 팔어 하는 거 좀 있으면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게 가격의 무브먼트예요. 그 리딩 인디케이터는 좀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매도 신호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레깅 인디케이터는 지나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이제 된 거야 컨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인디케이터하고 레깅 인디케이터하고 쓸 때 가장 좋았던 조합이 보통의 경우 제가 보니까 기술적 RSI하고 슬로우 스토캐스틱하고 그 다음에 레깅인들은 맥디를 보면은 얘가 가장 여러분들 기초로 쓰기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인디케이터예요. 자, 오늘은 요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보는 건 여기에요. 요 밑에 1, 2, 3부터 뭐 몇 개까지 쓰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이 선택이고 자유가 되겠지만은 여기 있어서 하나, 둘, 셋을 하는 거는 여기 기술적 지표칸입니다. 자, 가격 트렌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상승 트렌드. 아까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 2개 지점을 예상하고요. 이번에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지점이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채널식이 돼서 아무래도 가장 높은 구간이 올라간 만큼 가장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넥스트에서 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아웃 포인트예요. 상승 트렌드에서. 그럼 하락 트렌드를 위로 맥 하다가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 되는데 브레이크아웃이 될 때 여기 그러니까 요거만큼 이제 요만큼만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만 딱 올라가고서 내려갈 거냐 아니면 요만큼 올라가서 계속 이러다가 올라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수 시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엑시스를 할 거냐 더 둘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브레이크아웃 포인트 시기가 완전히 돌아가는 게 언제냐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은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꼬꾸라져요. 그렇다면 이 계단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이. 그리고서 다시 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의 가격이 여기서 계단이 길게 형성이 되니까 막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걸 컨설리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컨설리데이션이 짧은 의미에서 올라가는 게 어큐뮬레이션인데 내려가는 게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컨설리데이션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주식에서 이게 지금 여기를 단단하게 오르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보셔야 돼요.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어느 정도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하신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탁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존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컨솔리데이션 하고 있다가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갈지 모르겠어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해서 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거하고 밑으로 해서 이 라인이 떨어져 계속해서 가면은 다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올라다가 내려가면 이거 좋은 주식인데 지금 사야 돼. 그거 샀어요. 그럼 계속 내려가요. 지금 안에서 뭐 비즈니스가 안 좋을 거다. 포워드 가디언스가 이제 경쟁자가 심한데 니네 모델이 더 이상 컴피티티브하지 않다. 그럼 시장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퀘스천이 나한테 얘로 볼 거냐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얘를 여기서 이제 팔았다 이거 여기서 팔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서 사냐? 이 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해가 되는 지점이 제일 안전한 지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기다렸는데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여기가 손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스탑 로스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만드신 것처럼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자주 트레이딩을 하라는 게 아니 내가 여기서 수익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게 됐는지 아니면은 스탑 로스 구간 내가 처음부터 그때 로스를 내가 이제 톨러런스 할 수 있는데 로스가 얼마냐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가 넘어질 때는 딱 복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로스를 그전에는 몇 프로는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은 차트를 보시면 아 여기서는 내가 스탑 로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선이 제일 중요해 맨 처음. 그 다음에 채널을 갈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업트렌드 브레이크아웃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나중에 뭐 헤드 앤 숄더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막 요렇게 헤드 앤 숄더가 위에 나타나면 얘는 내려가요. 차트 패턴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 패턴이 있다면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얘하고 마주 껴서 내려가면은 거의 내려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요 T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올해 많이 보실 거예요. 내년에도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있으나 이 채널에서 넘어지고 이 채널에 있어 가지고 얘하고를 쫙 연결을 했을 때 깨지면은 얘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내려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봐주시면서 보면 아주 좋아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에 반대로 다운턴에서 브레이크아웃 케이스에서 저점에서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 인버스 헤드앤숄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건 이 그림은 어큐뮬레이션 그림이에요. 내려와서 저점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저항선에서 밀리고 있다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디스트리뷰션 구간에 있어가지고 얘가 더 올라가려다가 계속 지쳐서 내려오는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뛰었는데 계속해서 안 돼요. 그럼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요 케이스를 하나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았던 맞아 중에 이제 제가 페이팔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페이팔이 안타까워서 그래. 페이팔이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자, 페이팔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기가 편하실 텐데 우리가 다른 차트로 해서 자, 페이팔을 보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해가지고 쭉 2000 이전부터 해가지고 본다고 쳐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라인이 돼요. 100볼일 때, 100볼일 때 이렇게 해서 오토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지선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먼저 무너졌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여기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라인에서 여기서 쿵 하고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라인이 여기서 쭉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리려고 했던 요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이상 요 표준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떨어질 땐 얘는 버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보통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요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요. 중간 정도 지점에서 이 정도 내려온 것만큼 해서 브레이크아웃이 된다라고 봐요. 이거가 이제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매도 시점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보통 여기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정도까지는 더 떨어지면은 거의 안 좋아요. 반등을 하려고 해요. 그럼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요 정도가 포기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시장에서 한 번 해 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만큼의 요 차액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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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이게 가격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얘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쯤에 있어 가지고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점프업 하면서 올라가는 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지지선이 한번 되고요. 지지선이 되죠. 한 번, 두 번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하면서 저항선이 됐다가 뚫고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게 시장을 보시면은 그 수평선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를 넘어서 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계속 가면서 이 그림을 요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요렇게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 각도로도 내려오는데 크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요만큼 내려왔죠. 요만큼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날에 있어서 다 저항선을 하고 올라가죠. 되게 재밌죠. 요거 떨어진 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서 저번에 여기서 또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떨어진 라인을 다시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브레이크가 되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가요. 즉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런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이게 채널이 되는 건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플레이가 돼가지고 뚱뚱 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또 올라가냐? 여기서 올라간 양만큼 또 올라가게 돼요. 이 프라이스 액션은 여러분들이 20%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브레이크아웃이 되면 언젠가 20%까지 또 가요. 시간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요렇게 해서 가죠. 그러면은 이게 비슷하게 저항선 돼 가지고 요렇게 해서 또 올라가요. 이게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상태의 가격대하고 비교를 하시면은요.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가격이 지지선 저항선이 되면서 가요. 이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페이팔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탑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탑이 얘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이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서 가는 경우에는 더블탑이 이 바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마만큼 떨어진 것만큼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냐 하면은 160불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밑에서 샀어요. 점프업을 해가지고 100불 올라갈 때 작년 5월에 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근데 못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겠죠. 여기서 바운스 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근데 확률이 여기가 깨지면은 얘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거죠. 120불까지. 왜 사업 모델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 샀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운스 되고 올라가고 올라갈 때 여기에 또 이제 보시면 얼마만큼 우리가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었냐면은요. 여기가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가면서 우리는
얘를 갖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엑싯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요 포인트가 이 이상 올라간 거는 이게 여기가 포인트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는 아주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죠. 거기서부터는 좀 이따 봐야 돼요. 가파르게 오면 가파르게 내려와요. 요렇게 더블탑이 요렇게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요렇게 이제 그 하는 거는 얘는 여기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몇 번 설명드렸죠. 아담하고 이브 차이 아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이브예요. 이브 이렇게 그려져요. 아담과 이브 더블탑하고 더블 바텀에서도요. 이게 더블탑 나중에 쓰면 뾰족한 거 두 개는 아담, 둥그런 거 두 개는 이브. 내려올 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다 보면은 점점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려오냐? 이거는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피보나치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2020년에 피보나치가 떨어졌어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하는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딱 보시면 정답과 이게 없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그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피보나치가 되게 잘 맞는 게 요 지점에서 잘 맞아요.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맞았죠. 비슷하게 맞았죠. 여기도 비슷하게 맞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라인을 이 라인 저 라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라이아웃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이 커집니다. 이게 페이팔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애플을 이제 하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가셨어요. 일이 있으시다고. 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거 다 잘하셨고 제가 요거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 가장 큰 폭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은 가장 큰 폭보다 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케이스 원래대로는 가장 큰 폭이에요. 이게. 그때 가장 큰 폭인데 가장 적은 폭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항상 어떤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플 케이스 옛날에 이게 올 초에 했던 건데 2020년에 막 올라가다가 그렇죠. 21년 1월 며칠 날 제가 요거 쓸 때 기준으로 했던 건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20년에 이제 탁 올라갔다 탁 내려가. 요때가 언제였냐? 액면 분할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플릿, S는 스플릿이에요. 스플릿한다 여기까지 탁 올라갔다가 하면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대부분의 애플 같은 경우는 떨어져 여기서 팔고 요때 기다렸다 사게 돼요. 이 트레이더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해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맞아 떨어져요. 애플의 경우도 보여드리고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이 지지선이 되고 전 고점이 저항선이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반등도 될 수가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룰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전 저점이 지지선이 돼서 내려오고 막 이런 식이 된다 이거 이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지지도가 지지선이 되는데 이 차트를 제가 5분 뭐 1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5분은 하루나 며칠밖에 안 보이잖아요. 1시간은 거의 한 30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움직인 거, 1년 동안에 분기 동안 움직이면 이 트렌드를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 페이팔도 보시면은 페이팔로 다시 가야죠. 자, 페이팔 이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봤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얘 말고 여기다 그래서 자, 페이팔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은 얘가 지금 오늘의 기준이야. 1월 17일. 그러면 만약 해가지고 올해만 본다 2월 투 데이터면은요. 이게 어디가 되는지 안 보여요. 데이르지만. 근데 저렇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지지선이 돼 있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보겠다 그럼 시간이 1시간으로 바뀌어요.
이게 3개월 동안에도 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죠? 이거 되게 잘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못 들으면 내려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서도 올라오다가 크게 또 브레이크아웃이 생겨요. 그럼 브레이크아웃이 얼마만큼 생길 거냐라고 보시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여기 얘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는 얼추 여기서 저항이 내려갔다가 또 못 올라오게 된다고, 이렇게 이 라인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거 이만큼 내려가고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요 정도가 내려갈 거예요. 여기 돼서 올라간다고 그래 이만큼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에서 더블 바텀이 돼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오고, 요런 게 하나의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애플의 케이스를 완전히 그 바닥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보는 것 중에 하나의 큰 이유는 이거 애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애플이에요. 포드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볼 때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더 어떻게 갈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애플이 어떻게 갈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나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클리로 가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큰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아, 얘가 올라가는 와중이구나. 올라가는 와중에 여기서 갭이 있어요. 갭이 있죠, 이렇게. 요 갭이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라인 위가 되면은요, 이 과거는 하나의 히스토리로 보셔야 돼요. 하나 레퍼런스. 근데 레퍼런스로 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거는 그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를 하셔가지고 가장 편제는 윗선하고 마지막 선을 이렇게 딱 그으시면은 요때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저점을 해가지고 올라갔던 이 피보나치는 생명이 다 있어요. 4.618 원래는 다른 피보나치 보면 1까지만 나오고 1.618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트레이딩 뷰닷컴만 나오는데요. 보통의 다른 데서는 딱 크라고는 여기까지밖에 얘도 안 나와요. 4.618도 안 나와요, 원래. 여기서 요렇게 하고서 여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 뷰닷컴에서는 1.618, 2.618, 3.618에서 4.618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는 수명이 다 한 걸로 보시면 돼요. 즉 136불 올해 이제는 다시 이제 이거 브레이크아웃 되는 순간 얘는 수명이 다 있구나. 그리고서 다음으로 이제 가시면은 2020년의 분위기에 보시면 여기서 3.618에서 182까지 어떻게 갈 거냐가 우리의 지금 봐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저항선이 뚫고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우리가 봤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얘를 그러면 이제 데이 차트로 보기 전에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을 이렇게 주는데 아직 우리한테 이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이 라인을 위에를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요거를 위쪽으로 걷는데 밑에를 그으시고 그 다음번에 채널을 갖는 거야. 패렐레 채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요 정도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얘가 리그레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지수는 리그레션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아웃 될 건지 아닐 건지가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큰 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얘를 여기로 좀 더 보기 위해서 이제 1차트로 갑니다. 1차트로 해가지고 오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거래량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봤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세를 하고 있어요. 상승세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 피보나치를 볼 수가 있어요. 요 근래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보면은 지금 딱 고점 162불에 이제 딱 걸려 있어요. 지금 보시죠. 다음번엔 190불인데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냐. 일단은 여기가 지지선 저항선으로 잡혀 있다 봤을 때는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채널도 다 지우시고 지우시고 지우고 지우고 즉 지지선하고 저항선만 보세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해서 지지선 저항선 여기서 이제 딱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얘가 지지선이 되는구나. 지지선 누르실 때 이제 뭐가 방법이 있냐면 얘를 그으실 때 완전히 수평이 되게 하시려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팁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먼저 누르시고 Shift를 누르세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이 커서가 위아래 가든지 간에 이렇게 45도 이렇게 각도가 딱딱딱 되지. 그러니까 45도씩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해서 했을 때는 수평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줄이 삐딱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누르시고 점을 누르시고 시프트를 딱 누르시고 계시면은 정확하게 이 채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저번에 올라갔던 이제 양 정도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셨을 때는 다시 여기서 시프트를 눌러셔서 여기 요 정도에서 딱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저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로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했던 이 갭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애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올라간다면은 지금 이래저래 일단 1차 고점에 나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선을 잘 뚫고 가다가 저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한번 보냐? 1시간짜리 차트로 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트렌드를. 트렌드를 이제 아까 와가서 이렇게 이제 완만한 차트가 이렇게 높은 차트로 와가지고 있을 때 그건 맞으세요. 1시간 차트를 보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 이제 꼭 초초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크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언제냐를 세밀하게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1시간 타이머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맨 처음에 여기서 내려온 것만큼 덜 내려와 가지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하루에 6개 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뉴스에서 선물이 이제 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코비드 뭐 베리언트가 크게 나왔다로 좀 시장이 흔들려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뭐 무빙 에버리지 쪽으로 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50일선을 넘어가고 있으면은요. 매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봤을 때 50일선 미만으로 애플 같이 아주 큰 주식, 좋은 주식은 50일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조금씩 더 매수를 해서 가는 주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워낙에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답답해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작년 스플릿 할 때 사셨어요, 때.
요때 사셔가지고 이 폭이 이마만큼 떨어지는 거야. 한 20% 정도. 그럼 되게 답답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얘를 브레이크아웃 잠깐 요게 3, 4일밖에 안 했잖아.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일이 걸린 거야. 300일. 칼렌더 데이로 300일이니까 우리 356일이라고 그러면 한 10달이 걸린 거예요. 10달이. 이게 보통의 미국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뭘 사가지고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빼야 될 건지 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은 컨sol리데이션이 일어나면서 아큐뮬레이션이 일어난 구간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도 했지만은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백테스트를 할 때는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오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 주식 3개를 가지고 있어 봐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올라가는 트라이얼 에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고 팔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 이 주식은 굉장히 괜찮은 주식이 쭉쭉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요거를 거졌었거든요. 나중에 차트 패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상승형 삼각형은 위에 저항선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계단을 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얘가 뚫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상승한 삼각형은 이렇게 하락형 삼각형은요 반대로 지지선이 이렇게 위에 밑에 있고 이 저항 얘하고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했다가 지쳐가지고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3회 법칙을 깨면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아까 책의 차트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더 내려가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삼각형을 우리가 잘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도 나 이거는 정말 몰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일로 갈지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차트 패턴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고 그 와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런 선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걸 맞아 나와 이게 내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여러분 초보반에서 지금까지는 차트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릴 수가 있지만은 이게 한순간에 내가 여기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차트를 믿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리고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20불 해가지고 29불 떨어졌다. 만약에 100주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2,900불. 그리고서 예전에 그 이 애플이 4대 1로 스플릿을 했거든요. 1대 4로. 그러면 이때 100주가 있었으면 좀 400주란 말이죠. 400주씩 곱하기 30불이면 12,000불이에요. 이거를 내가 잘 견딜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셨다가 이쯤 이렇게 이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요 지점에서 내가 팔았다. 그래도 지금 이게 135불이었으니까 여기는 108불에 샀으니까 또 뭐 한 20% 정도의 퍼센티지는 나오겠죠. 리턴이. 그래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쉽지만 어려워요. 테슬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하고 하고 이랬을 때도 여기 이제 1000불, 900불 했을 때 올 초에 못 팔았단 말이다. 이거죠. 보세요. 못 퍼셨어요.
그리고서 인제 여기 인제 500불까지 내려왔을 때 패닉이 되셔 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서 고때 또 700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갭이 된 부근에서 우리가 밀렸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갭이 일어났었잖아요. 요 부근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많이 고민들을 하셨어요. 테슬라 뭐 일론 마스크가 싫어요 그랬는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100불 단위가 넘어갈 때마다 안정적일 때마다 사시라고 그랬어요. 600불이 넘어가서 600불 넘어서 컨solidation 하면 좀 주세요. 700불 넘어가서 700불이 컨solidation 하면 또 사셔도 됩니다. 800불이 되면 800불 넘어가서 컨solidation 돼서 좋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1116불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얘가 다음부터 어떻게 될 거냐는 여기서 보시면은 테슬라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갭을 해서 뛰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은 대부분 주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런어웨이 갭이 돼요. 책에 있는 것처럼. 익조선 갭은 이게 지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몰라. 대신에 여기가 이 지금 이 갭업을 해가지고 올라갔던 이 라인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 지금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했던 팩트 하나는요. 얘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940불. 요 라인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테슬라를 장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아니면은 워낙에 저점에 사신 분들 그래 더 내려와 내가 이 지점에서 사줄게.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신 거예요. 왜 세상을 너는 바꾸는 애니까 지금 내가 P 레이쇼가 높아도 너는 여기까지면 내가 사주마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서 또 오르니까 또 올라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제 뭐 맵부시에서는 지금 1400불까지 콜을 했고 1400불 콜하면 또 30% 올라갈 거거든요. 30%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되게 많지만 테슬라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이제 라라님께서 못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콜을 오래 불렀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었어요. 요때까지만 이 100불 때 정말 제 눈에는 전혀 안 들어오는 주식이었었어요. 이 주식이 예전부터 이렇게 보고서 천천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주식. 다른 사람도 올라갈 때 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이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옛날에 그 블로그에 쓴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평을 한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다. 올라가도 올라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느슨하게 80불에서 다른 애들 다 올라갔지만 여기서 1년 동안 시장 올라간 거에서 약간 플러스 정도 이렇게 올라가줘요. 한 30%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 이때 올라간 애들이 많아요. 2018년 3월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이때 다른 애들도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하다가 여기서도 사실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었었어요. 이 주식이. 여기서도 하나의 또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주식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잖아요. 참 괜찮은 주식이에요. 올라갔다가 컨solidation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여기서 치면 이제 점점점 이 주식이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안에 있는 스윙 폭이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나중에 여기서 이동 평균선도 찍으면 여기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균선보다도 이제 요거를 강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뚫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뚫고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오면서 여기서 똑같이 애플이랑 다 적체가 됐었어요. 페이스북이든 뭐든 다 이제 빵 주식이 적체가 됐었는데 제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셔라라고 하면서 그때 200불 땐가 요때서 올해 250불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펀더멘탈 쪽으로 이 캐시플로우를 제일 많이 받는, 그래서 펀더멘탈로 올해 가장 위너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라, 뭐 이렇게 말씀을 팡 주식 중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피보나치 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이 저기 봤을 때 최소한 350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지지선 저항선 뚫고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지금 요러다가 한번 오면 이게 350까지는 가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차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제가 맞다 틀리다 답을 못해요. 하지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5년 넘게 봐왔거든요. 애플도 5년 넘게 봐. 넷플릭스도 5년 넘게 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하나 해두면은 NFLX. 넷플릭스는 지금은 되게 이제 회사가 이렇게 좋지만은 예전에는 굉장히 흔들리는 것, 정말 시장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 주식이었었어요. 예전에 이 300불 넘어갔다가 여기서 갭이 일어났었어요. 2018년. 그전에는 뭐 100불, 200불 하다가 넷플릭스가 빵 주식 중에 이제 끼기 시작을 하면서 했던 게 여기에 갭업이 되는 순간. 여기. 여기가 이제 2018년 초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을 바꾸냐면서 갑자기 요 한 1년 사이에 9개월 사이에 테슬라는 그때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70%가 뛰어요. 400불까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처음 했던 게 200 몇 불에 250불 정도가 됐었죠. 그러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쭉 빼요. 그리고서 또 올라가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8년에 했다가 2019년은 다 올라가는데 요때부터 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나와요. 디즈니 플러스가. 제가 넷플릭스를 요때 들어가 가지고 좀 재미를 봤다가 그 다음번에 들어간 게 컨솔리데이션이 끝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음, 여기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요쯤에서 들어갔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땐 좀 실수를 했던 게 요만큼 떨어져면은 들어가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라인에서 왕창 들어갔어요. 예, 보이시죠? 요 라인에서 왕창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때 280불. 예. 그러다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요. 250불. 굉장히 그때 좀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요렇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여기 구간을 따르면 저는 이때 완전히 샀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요때는 이제 이거 빨리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 돼서 올라가는 줄 알고 굉장히, 왜냐면은 거래량이랑 이런 게 다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적도 좋게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리커버가 되겠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있어가지고 상당 구간 동안 제가 꽤 많이 나중에 평단을 이제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단을 낮추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여기고요.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되게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 뚫고 나가는 지점이 그 다음에 그렇죠, 2월 2월 그 1월 달부터 12월 말부터 이제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서 실적을 이제 여기서 더 샀어요. 그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날 어, 꽤 많이 뛰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2.47% 해가지고 300불을, 그 하이 보이죠? 하이가 308불이에요. 저 위에 보시면 하이가 308불이고 로가 288불이었는데 그 전날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확 띄운 거예요. 이거 신났죠. 이거 다시 간다.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때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때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세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
있어서 얘네가 제작을 하는 캐시플로우가 내부 조달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났고 그다음 번에 차트 패턴으로 보면은요 재밌었던 게 실적을 뭐 어닝을 발표하고 나가지고 뚝 있다가 그다음부터 또 떨어져 가지고 어닝 발표할 때 이러고 있다가 또 어닝 발표하기 전날까지 그 저번에 떨어졌던 가격만큼 올라가요. 그리고서 좀 있다가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이게 이 뭐야 항상 하나의 이 넷플릭스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패턴이 이 실적을 발표하면은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실적 발표해가지고 다음 실적할 때까지 요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요 채널을 그리면은 요 낮은 가격에 사면 되더라고요. 얘는 항상 그렇게 왔었어요. 열의 아홉은.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쭉 띄우다가 실적을 발표하면 떨어져요. 그럼 여기 라인에서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쭉 떨어져요. 그 미리 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 중간에 한 달 반, 세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50일 정도 지나고 있을 때 여기서 떨어져요. 이때 사요. 그러면 실적 발표 전까지 이렇게 쭉 뛰어요. 그럼 제가 제 블로그 옛날 카페는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하는 그 주 이틀이나 3일 전쯤에 뺀다. 이게 제가 그 전략이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밝혀진 요때쯤에 빼는 거예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나중에 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또 해가지고 쑥 해가지고 더 떨어져.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보이시죠?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 전에 올라갔던 그 지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이 중간쯤에 이렇게 떨어졌다 한번 사면 돼요. 이전에 뭐 다른 데다 돈 넣고 계시다가 여기서 요쯤에 팔고 있다가 또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는 점이 몇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확인이 돼야 돼요. 여기서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쯤에 들어가는 거죠. 이쯤에. 그래가지고 여기도 확인 되면은 좀 이따 금방 와요. 이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또 올라가 이만큼. 그리고서 이거 발표하기 며칠 전에 딱 하고 나와요. 꺾일 때. 아, 꺾이는구나. 이게 항상 얘네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그다음부터 또 이 패턴을 계속 쭉 가잖아요. 그냥 패턴이 또 쭉 가요. 그러면 여기서 엑싯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바닥에 와요. 바닥에 와가지고 한번 사고 있으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때쯤 이렇게 또 점프업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는 항상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거죠. 되면은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해가지고 여기죠. 여기 라인 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요. 이 라인 한번 올 거예요, 여기. 한 600불 정도에. 그럼 이렇게 해서 600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번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또 700불까지 가요. 이게 넷플릭스의 이 하나의 차트 패턴이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가지, 네 가지 주식 사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였었냐면은 이 넷플릭스만 트레이딩하고 넷플릭스만 사고 파는 애들 넷플릭스만 사고 팔아요. 우리가 ETF 배우죠. ETF 보면은 이 넷플릭스는 어째 엑셀C에 들어가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꽤 많은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돼요. 패턴이 똑같아져요. 패턴은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스 액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이런 패턴이 있어 내가 마음에 든다. 이 패턴만 쫓아가면 돼. 거의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보여드렸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 이렇게 올라갔다 또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피보나치에서 항상 얘는 움직여요. 얘는 항상 피보나치에서 움직여요. 피보나치에서 움직여요, 얘는. 피보나치 딱 해가지고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간다 이거죠. 그냥 두면은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두면 가요. 어떻게든지 가요. 두면 가요. 입 치면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면서 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주식 하나하나마다 찾아야 되는 거는 어렵죠.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하나 주식을 가지고서 가시면 돼요. 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기서 치고 나면 그냥 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칠 때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패턴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일단은 기초가 됐지만은 이 그 각 주식에 맞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찾아가셔야 돼요. 이 툴이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 툴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많아요. 여기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가장 저한테 편한 거는 피보나치더라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피보나치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잘 맞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흔들리고 맞는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은 두면은 가요. 얘는 항상 여기서 꺾어지잖아. 피보나치 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이제 회사가 좋고 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 옛날에 제 옛날 책을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피보나치가 90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에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올랐어. 그럼 그 다음번에 피보나치는 2020년으로 가는 거죠. 2018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피보나치 얘는 여기서 이제 스트러그를 하는 거예요. 155불에서 184불까지 어떻게 갈 거냐. 여기서부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꽤 걸려요.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288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 뚫고 가는데 155개월이 걸렸어요. 다음에는 이게 평균이 아니라 여기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더 뭐 6빌리언 쿼터별로 이제 코스트가 더 많이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최소 3개는 이렇게 차트 패턴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회사의 내용도 알고 펀더멘탈도 알고 가세요. 그러시면은 장기 투자로 두는 만약에 애플이 500주가 있어요. 300주는 장기 투자, 200주는 얘를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계속 그것만 불려나가는 거예요. 세금 빼도 돼요. 그래도 꽤 여러분들께서 짭짤한 수익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뭐 대부분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서 차트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늦을 때까지 다 고생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맞다 틀리다를 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를. 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저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아, 이게 뭐 제가 얘기하면 아,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틀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봐주실 때, 아,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저는 스파이를 했고요. 이거는 스파이 위클리 차트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서 일단 코비드 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추세선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강 그려보니까 2009년 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쪽에 꼬리 빼고 캔들 그 끄트머리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큰 추세선에서 이 추세선에 닿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큰 조정이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하기로 한 2018년 6월부터는 이 2번의 조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게 보다시피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일리 차트를 꺼낼 수가 없는데 이걸 제가 어디서 그리고 이거는 데이 차트인데요. 데이 차트에서 저는 매수 매도점을 찾았는데 여기 이제 그린 화살표는 제가 들어가는 매수점으로 찾은 곳이고 레드 화살표는 나오는 매도점으로 생각을 한 건데 제가 매수하는 근거는 일단 여기에서 사용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뀌고 그다음에 주가가 21일 하이에 올라섰을 때 그 지점을 찾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지점에서부터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나오는 시점은 이 이평선이 역배열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추세선을 깨는 상황 그리고 이 주가가 21일 로우하고 50일 사이에 있는 경우를 찾아서 매도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찾은 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매수 들어간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리고 현재, 이 끝에 부분에서는 이쪽에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현재는 아직 매도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이건 30분이고, 1시간 차트는 좀 더 가까이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매수 매도점은 데일리 차트에서 크게 시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막상 그 매수 매도를 실시하는 거는 1시간 차트하고 30분 차트에서 좀 자세히 보면서 여기 추세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고 여기서 분할 매도를 어, 시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차트나 5분 차트는 저는 장기 매매는 하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세팅해 주신 그 차트를 그대로 놓고 그냥 그 주가의 움직임 그것만 자꾸 눈에 익히는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어, 제가 좀 가지고 와가지고 스파이를 열고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잘하셔가지고 코멘트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스탑 쉐어링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리퀘스트를 할게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 어떤 화면이었더라? 요거 1시간이요. 요 화면. 요 화면은 30분.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서 저 같으면은 요 밑에다 하나를 또 긋고 싶어요. 음,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잠시 제가 그려볼게요. 되나? 여기서 이제 요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얘가. 네. 그럼 요만큼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은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요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운 트렌드로 브레이크아웃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여기서 수평선이 왔다가 다시 또 무너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차트는 항상 여기 이게 밑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네. 새로운 페이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가 베이스로 올라가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얘가 베이스로 올라가는 건데 각도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이제 저항선 뭐야 이렇게 좀 하고요. 내려가는 선은요. 내려가는 선은 이거 저 피보나치시구나.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선에서 브레이크 해가지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시간이 네. 1시간짜리로 5분
얘가 30분짜리죠. 30분짜리여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1시간짜리 차트가 얘였나요? 네. 1시간짜리. 1시간짜리 같은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은 잘하셨어요. 되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스파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됐고요. 예, 물론 시간이 좀 촉박해서 더 디테일한 건 못했지만 예, 자꾸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파이는 S&P 500의 그 ETF이기 때문에 가장 잘 나와요. 음,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괜찮을 걸로 좀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큐큐큐를 맡았고요. 큐큐큐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만요. 여기 이제서는 들어보고 51선 89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위클리로 한 주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0일 주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0일선과 그 다음에 89일선, 그 다음에 5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와 그 지점으로 일단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되 그 저항선과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을 뚫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갔을 51선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지선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QQQ 같은 경우에는 QQQ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승 추세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벗어날 경우에는 이때는 저는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15분, 30분, 1시간 차트도 제가 그려봤었는데요. 요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지지선하고 저항선 같은 걸 그려봤는데 아직은 제 실력 부족으로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오늘 5분 발표가 아니고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아까 카톡으로 뭐 발표 준비 연습하라는 카톡을 보고 발표를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비교적 짧게 이렇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잠깐만요. 가서 네. 컨트롤 OK를 해주세요. 네. 예. 오케이. 여기 위클리를 가시면은요. 네. 이게 위클리 같은데? 그쵸? 네. 여기서 이제 하나는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위클리 차트에서는 얘를 주 차트이셨으니까 얘가 달라져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일주일에 21주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56주, 13주 요게 반개월, 반년, 그렇죠. 4, 3, 12. 예. 그러니까 요게 한 쿼터 정도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요거는 바꿀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얘가 26주. 26주. 그리고서 89가 아니라 주 차트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52주.
그리고 200일은 안 나오고 얘는 보여주고. 그럼 요 주 차트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주 차트는 보통 사람들이 요 26주 요 파란색 라인 있죠. 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요거 예,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다들 보이시죠? 네, 일단은 이거는 위클리 차트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CRM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매수 구간 이쪽 130에서 135달러 사이. 예, 보면은 전 고점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매수 구간으로 잡았고요. 매도는 고점을 뚫고 살짝 내려오는 구간으로 해서 매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또 잡았고, 이제는 그 박스권이 형성되는 끝나는 지점에서 일단 브레이크 아웃이 한번 되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다시 샀던 거를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내려갔네. 이게 왜 내려갔지? 네, 아무튼 내려갔을 때 예전 같았으면 솔직히 여기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샀을 텐데, 이제는 레이점님께 배웠으니까 완전히 그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쯤 한 번,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하고, 이제는 크게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는 욕심 없이 한 요 정도에서 매도하는 구간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차트는 딱 봤을 때는 컵앤핸들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여갖고, 일단은 여기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선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는 일단은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막 수직 하강을 하고 있고, 이게 차트 이름을 잘 몰라요. 솔직히 이게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뭐 내려가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5분 차트. 그 계단처럼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는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네, 일단은, 네, 여기가 끝입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혹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아, 안 들렸구나. 미안해요. 다시 앞으로 갈게. 다시. 지금 아, 레이저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거,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 CRM의 컵앤핸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 아, 시점에서. 그래서 요만큼 해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한 7, 8%, 10%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요게 컵 핸들인 거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25%에서 35%에서 사실은 연말까지 330을 봤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전 고점 여기를 브레이크한 지점까지 내려오면 얘는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아, 여기서 지쳤구나. 아, 커벤핸들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 1시간까지는 이렇게 1시간은 패턴 찾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 특히 하는 거는 이게 채널 좀 이렇게 해서 올리셔가지고 여기서 내려갔으면 요만큼 내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CRM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짜리로 해서 저 아까 말씀드린 커벤핸들을 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가는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하락이 되는 거죠. 1시간 차트로 보면은. 그리고 이 30분 차트하고 이 30분 미만 차트는 이 패턴을 안 잡으셔도 돼요. 네. 패턴을 잡으려고 해서 무리하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여기서 그림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서는 이게 내려오는 차트는 위에 계단이 이렇게 내려올 때 사람이 머리 있죠, 머리를 네. 눌러버리는 거예요. 머리 아래가. 그러니까 얘는 안 눌러도 된다고, 얘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는 밑에 바닥을 해주는 거고, 아, 내려가는 애는 위에 머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15분 차트잖아요. 15분 차트에서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잘 안 네. 맞아. 네. 대신에 말씀드린 지지선, 저항선, 수평선. 아, 수평선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수평선. 네. 수평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거지잖아요. 여기서도 내려왔던 여기서 네. 바운스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비슷한 게 얘 내려오는 폭, 얘 내려오는 폭, 얘 내려오는 폭, 얘 내려오는 폭이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음 15분 차트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시면은 내가 여기서 바운스가 될 거라고 기다리는 거냐 뭐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가 원래 수익을 여기서 실현하고 싶었고 내가 손절이 여기다 라고 하면 이걸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 차트부터 쭉 해서 했을 때 무너진다 그럼 여기서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어서 장이 좋으면은 모르는데 지금처럼 막 장이 불안하거나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하고 결국에는 얘는 지금은 밀리는 상태예요. CRM은.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이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두 개 네. 해도 돼요? 예, 질문 주세요. 아까 다이아나가 그린 컵 앤 핸들 그것도 컵 같은데 왜 아니에요? 그거요? 제가 그거는 제가 다른 걸로 해서 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제 걸로 다시 올게요. 오케이. 커벤 핸들이 되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디서 커벤 핸들을 그리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CRM을 볼게요. 제가 얘 말고 차트를 얘 말고 그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찾을게요. 레벨 1 말고 컴페어. 이게
제가 봤던 이제 그 컵앤 핸들이에요. 컵앤 핸들을 볼 때 이제 예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게 해서 몇 년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0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이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만큼 여기서 해서 저도 이거는 이 폭은 처음 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테스트를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비끄무리하게 올라오거든요, 얘가.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라인이 이렇게 가져요. 여기를 못 뚫고 내려오죠, 312번. 자, 그럼 얘는 하나의 레퍼런스로 주니까 빼고 우리가 컵앤핸들만 본다고 그러시면은 컵앤핸들을 여기서 볼 거냐, 여기서 볼 거냐, 이제 그 이슈가 여기서 볼 거나 이제 이슈가 생겨요. 아까 제가 잘못 그렸나? 다이애나가 맞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봤어요. 요 라인. 여기 끝나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했다가 보통 여기서 내려올 때 8% 정도 내려오거든요. 제가 아까 다이애나 그래서 이쪽에다 그렸어요? 아니, 다이아나는 더 위에 했어요. 더 위에? 여기다 했죠, 여기.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딱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서 여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스타팅 지점이 이거 갖고 할 때도 여기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 그러는데 보통 그림이 이쁘게 나올 거거든. 요 정도로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뚫고 지나가는 타이밍이 여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봤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일선 어딨지? 89일 200일선 한번 여기 넘어갈 때부터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뚫으면은 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가 컵앤핸들이 잘 그려진 게 여기서 뚫으면서 여기서 요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뚫고 나가면은 이제 컵앤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컵앤핸들이 보통 할 때 13%가 아니라 여기서 한 25% 정도는 가져요, 보통. 그래서 요 정도를 보고서 좀 그러니까 컨설베이티브 330 봤는데 지금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고 요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여기 보이시죠, 요 라인. 요 라인 정도가 무너지면은 이제 얘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컵앤핸들 가다가 어느 정도만 먹고 본격적으로 안 나오는 게임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요, 우리가 데일리 차트 볼 때, 예, 이제 CRM earning 요번 달 말에 네,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게 이거 어려워요. 그게 이제 CRM 같은 경우에는 어닝을 봐주시면은 이게 되게 어닝이라는 게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희 통계적인 위치로 보면은 이 베어 마켓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러면 올라가는 확률이 한 57%, 이 불 마켓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러면 내려갈 확률이 57%. 그러니까 이미 그 에버리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미 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셨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할 때도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잘 나왔는데 그날 시장에 이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오르고, 이게 굉장히 이 센티멘트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은 CRM은 저 밑에서부터 어닝이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마이너스 나고 계속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뭐 여기서 마이너스 몇 번 나고 플러스가 계속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때 시장 분위기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이렇게 된다, 뭐 한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여기서 리바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좋으면은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좀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왜냐하면 네.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이 트래킹하면서 했던 건데 이만큼 여기가 그냥 브레이크다운이 됐어요. 여기서도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서포트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딱 요 라인에 여기서 풀어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또 한 번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은 뭐 약해진 거죠, 이만큼. 별로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좋은 그림으로는 안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숙제를 좀 이해 못하는 게, 그러니까 위클리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데 예, 일단 내가 오래 가지고 있고 싶는지 아니면 그냥 트레이딩 하고 싶은지 그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게 제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차트를 크게 보니까 이제 그래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인사이트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그러면 이때쯤 사는지 아닌지 그거를 막 고민하면서 근데 또 크게 보아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헷갈렸어요. 굿 퀘스천. 시작은 할게요. 네, So, Ford. 저는 사실 Ford 작년에 5불 때부터 계속 꾸준히 모으다가 뭐 그냥 홧김에 버리고 또 어쩔 때는 사고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길게 가지고 있으려고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So,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보라고 그 문자를 봐서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 저는 여기에 이 라인을 그어서 여기 올라가면 원뜰 살라고 사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그 선을 안 넘어서 계속 안 샀는데 이제 2020년도 March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피보나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기에 선이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어봐서 여기 이상 올라가면 원뜰 사고 또 여기에 이렇게 consolidation 하다가 또 그럼 더 올라가면 또 원뜰 사고 그래서 여기 줄 위에 있으면 원뜰 살라고 했어요. And then here 여기 이상 여기쯤 오면 저는 팔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딱 내려왔는데 여기쯤에 this is 21 day moving average 떨어지면 팔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켜줬어요. So then 올라갔다가 여기에 내가 왜 여기에 팔라고 했지? 아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또 저는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여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기쯤 21 day 지나가니까 팔고 여기 지나가자마자 팔고 then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 시작했어요. and then 내가 산 거 여기서 팔고 and then 나머지 여기서 팔고 저 한국말 잘 안 됐어요? 아니요, 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거 워드니까 이제 차트를 가지고서 보여드릴게요. 보드를. 오케이. 제 차트 보이시죠? 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 안 보인다. I have to stop share.
오케이. 오케이. 차트 보이시죠? 네. 오케이. 포드가 볼레틸리티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포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하다가 세단을 안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SUV를 가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클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라고 해드린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좀 크게 보시면은 얘의 그 아주 큰 트렌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위클리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서바이브 하고 있는 중이냐, 다잉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위클리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포드는 사면 안 되는 주식이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2000년에 이제 2009년에 올랐지만은 또 이 자동차 회사들이 한 번 더 망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챕터 11 가가지고 이제 뭐 스탁 다시 해가지고 뉴 이슈 해가지고 또 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가격이 거의 새롭게 1불까지 갔다가 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자동차 회사 주식들을 잘 안 사요. 위클리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쭉 내려오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브레이크아웃 된 데는 책에 의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여기서 위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프러시면 약간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얘가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지지선 저항선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퀘스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 지점에서 사야 되는 거냐? 여기서 사야 되는 거니까 위클리로 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데이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신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시면은 약간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냐? 그럴 때는 피보나치를 써주시면 제일 좋아요. 2020년 3월 달에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얘를 1년 차트에서 2년 차트로 보시면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오겠죠, 얘가. 그럼 위클리에서 이렇게 와고 갔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봐서 요거 다 지울게요. 이 브레이크아웃이 아까 됐던 지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가 브레이크아웃 된 지점이거든요. 위클리에서. 그럼 여기가 바잉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는 사실 워낙에 이제 낮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는 게 사실 맞는 답이에요. 포드가. 우리가 V-shape에서 리커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고 있어서 우리가 있다 그랬으면은 사실 이 피보나치를 보고 가시면은 가장 편한 게 여기서도 이제 지지선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신다 그러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이 스윙 폭이 커요. 스윙하는 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30%가 올라갔다가 그리고서 곧 25%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서 이번에 다시 또 30% 정도가 올라가면서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점프업을 하게 되잖아. 갭업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서 여기서 32% 정도 올라간 것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볼레티리티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사라 팔라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피보나치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편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채널을 써주시면 좋아요. 피보나치 기준으로. 사실 지금은 여기서 제가 지금 왜 이 얘를 이제 연말까지 보자고 얘기했더니 얘가 모멘텀을 일단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가 될 것처럼 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브레이크 모멘텀이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한 요 정도 보고 제가 맨 처음에 20불에서 22불 정도 얘기를 나왔던 거는 요렇게 채널을 보니까 계단으로 보시면 돼. 계단. 포드는 얘는 계단이 좀 더 이렇게 좀
뭐 버라이어티하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포드 같은 게 뭐 다른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간다. 근데 이 안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막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간다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숙제를 받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안 하고 이 수업에서 배운 거에 프라이스 액션, 간단한 볼륨, 그 다음에 하이엔 하이, 하이엔 로우만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지지선과 수평선만 가지고. 그래서 초기부터 2018년부터 보려고 했더니 이게 새로 성장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판단해서 보았을 때는 일단 데이 차트로만 화면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IPO에 상장한 주식을 안 사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동성도 커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어닝을 발표하고 어닝이 좋았나 봐요. 어닝이 좋아서 갭업으로 상승을 해서 상승한 때 볼륨도 높아져서 그때 갭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200주를 다시 샀어요. 200주를 사서 그 거래량 증가해서 사서 추세선 그려보니까 상승 추세선이 계속 있어서 사고 있다가 마지막 그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게 이제 지지선이 깨져서 지지선이 깨지는 바람에 이제 93불 정도에서 매도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 후에 쭉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서 관망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해서 이게 제가 평소에 저라면 페이팔 같이 이거 싸. 그래서 전 지선이 무너졌을 때도 너무 싸다고 해서 들어가서 그 파란 화면 있는 부분까지 사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라서는 안전하게 리버스 되는 구간을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72불 전 고점에 72불이 지지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관망을 하고 있다가 72불을 넘겼을 때 새로운 하이를 만들었다고 판단해서 72불 저항선 돌파해서 73불에 매입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손절 라인을 제 나름대로 정해서 전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근데 제가 요즘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절 라인을 제가 항상 잘못 잡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손절 라인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항상 반등하는 부분이 돼서 그보다 약간 낮게 65불 정도로 정해서 손절을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구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계속 상승 트렌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관망을 하고 그 140불 때 왔을 때도 일단은 중간에 한번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이엔 하이에서 하이엔 로우 그 전에 로우로 깨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매도도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있다가 쭉 상승제가 계속 이어져서 21년도까지 해서 이제 채널에 들어가서 200불을 넘고 채널을 들어가서 3번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 3회 법칙에 의해서 3번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엔 하이가 깨지고 다시 하이엔 로우로 바뀌고 전 지지선을 전에 상승한 부분에 225불
그 상태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하는 판단으로 225불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락 트렌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전에 로우 앤 하이 부분을 요 부분요. 로우 앤 하이 부분을 통과했을 경우라고 판단을 해서 요 부분의 브레이크아웃 매수 포인트를 223불 요 부분을 상승하면 매입하기로 판단해서 이때 다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225불 넘어서 그 상승장이 있는데 그 260불 정도에 상승을 하려고 하면서 못 하고 지지선이 제가 그 지지선 수평선이 전에 상승분을 지지선으로 판단해서 그 지지선이 깨졌으므로 매도를 하고 상승한 부분만큼 하락한 부분이 지금 220불 초반인데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지켜주고 저번 저항선을 깨고 올라갈 건지 그건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전 지지선에 새로 260불 260불 이상이 돼서 이 추세를 넘어서야지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처음이라 좀 어려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의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오직 그 추세선하고 저는 RSI나 피보나치나 그런 걸 전부 다 배제를 한 다음에 오직 프라이스 액션하고 볼륨을 약간 보고 이동평지선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나는 수평선과 트렌드 라인을 보고 하락 트렌드인가 상승 트렌드인가 판단을 하고 제가 그린 지지선과 저항선이 맞나 판단하고 그 수평선 사이에 프라이스 상승 볼륨만큼 상승했는지 그 상승분에서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얼마큼 상승하는지 이 부분 판단해서 매수 매도의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클리랑 데일리랑은 제가 1시간 차트까지는 했는데 30분하고 15분 차트는 일부러 안 봤어요. 전체적으로 짧게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급함도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난 대만족.